안녕하세요. 자료 다 받으셨죠? 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페이지 1페이지 보시면 소유권 보존등기 나와 있는데 이론 정리하고 깔려 있는 기출 문제 풀어드릴게요. 보존등기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온 파트입니다. 보존등기의 경우는 이제 등기부를 개설하기 위해서 처음 등기하는 것이 소유권 보존등기고, 개설할 당시에는 표제부하고 가부까지만 개설하게 되고 아직 을고는 개설하지는 않습니다. 보존등기하는 사유의 경우는 밑에 보시니까 대상이 세 가지 나온 것이 있는데 이 세 가지에서 두 개가 중요해서 시험에 3번 나왔으니까 두 개는 외우셔야 돼요. 처음 나온 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최초로 원시 취득하는 경우는 소유권 보존등기하게 되는데, 건물에 신축이 있다거나 또는 공유수면에 매립이 있게 되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실행할 수가 있는 첫 번째 사유가 되고요. 두 번째 경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촉탁이 들어오는데 법원으로부터 네 가지입니다. 가압류 촉탁이 있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하고 경매 개시 등기하고 그 다음에 주택임차권, 상가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법원이 촉탁을 한 경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촉탁을 하게 되면 등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등기부가 없으니까 미등기에 대해서 먼저 해야 될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실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뒤로 들어오는 것이 요 등기 하나 끄집어내서 2순위로 가압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등을. 그럼 이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떤 촉탁이 있을 경우에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까 해서 요 네 개는 외우셔야 됩니다. 미등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하고 주택, 상가, 임차권 촉탁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더라. 요 네 가지가 문제 나오는 파트고, 그럼 지금의 경우는 요 네 가지 등기하려고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실행을 했는데 나중에 요 가압류, 가처분 등을 돈을 변제해서 얘를 말소하게 되면 가압류를 말소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시행 보존 등기도 말소할 것이냐 놔둬야 하느냐, 이것도 문제됐습니다. 가압류 말소한다고 해서 보존 등기 말소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건 가만히 놔둬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을 만들게 되면 네 가지 촉탁이 있을 경우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하긴 했다 할지라도 얘네가 지워진다고 해서 소유권 등기까지 지우는 것은 아니다까지 세분해서 잡아놓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잘 나오고, 마지막에 집합 건물의 규약상 공용 부분의 경우는 아파트 관리실을 의미하는데, 공용 부분의 경우는 등기부를 두긴 두지만 표제부만 둡니다. 등기부가 표제부만 가지고 있는 등기부가 존재하고 있다가 규약상 공용 부분이 규약이 폐지가 된 경우는, 규약이 폐지가 되어서 더 이상 공용 부분이 아니라 A라는 구분 소유자가 취득하게 되면 이때는 입장이 바뀌었죠. 지금 쉬운 예로 관리실을 개인에게 팔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관리실이 아니라 A께 된 경우 어떤 등기할 것입니까? 이 문제인데, 관리실이 A가 취득했다 할지라도 건물은 바뀐 게 아니니까 표제부 가만히 놔두고 밑에다가 갑고만 개설한 다음에 취득한 자 A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것이 이게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한 지분 나오는데 규약상 공용 부분이 규약이 폐지로 구분 소유가 된 경우에 무슨 등기합니까?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요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 두 개가 중요한 파트고, 또 보존 등기할 자격에 대해서 밑에 적격이 크게 4명 나와 있는데 적격에서 문제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적격의 경우는 법제 65조에 보존 등기할 자격이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 4명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처음 나오는 자 1번의 경우가 토지대장상, 임야대장상 또는 건축물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보존 등기할 수 있고, 소유자의 상속인도 등기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포괄, 승계인에서 이 3명이 등기 신청할 자격에 해당이 될 것이고, 두 번째의 경우 확정 판결을 통해서 소유권 확인된 자 보존 등기할 수가 있으며, 세 번째는 수용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 네 번째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확인을 통해 소유권 확인된 자에서 이 4명의 자격이 만들어지는데, 이 4명이 해당하는 자와 해당하지 않는 자 가릴 것이 사실 공부예요. 일단 보존 등기한다는 얘기는 등기부상 최초
소유자 처음 만든기다 보니까 당연히 최초가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최초 소유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자의 상속인이 바로 갈 수 있는 것도 예외 규정이고, 그럼 상속은 포괄승계죠. 포괄승계가 두 개가 더 있는데, 해당 포괄승계에 있는 경우는 회사 합병이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포괄유증이 있는 경우도 직접 등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세 명의 경우도 직접 보존등기할자의 인정을 받습니다. 상속받은 경우하고 회사 합병이 있는 경우하고 포괄유증까지 등기 신청할자의 인정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원칙은 최초 소유자 등기 원칙이다 보니까 최초 소유자로부터 이전받은 자의 경우는 등기할 자격이 있느냐예요. 이전받은 자는 최초 소유자가 아니죠. 이전 등기할자지 보존 등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지만 다만 이전받은 자이지만 국가로부터 미등기 토지를 이전받은 자의 경우는 등기 신청할자 인정을 받습니다. 요거는 건물은 안 나오고 토지만 나오는 규정이니까 토지의 경우만 인정을 받아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묶어 놓으시고요. 유일하게 이전받은 자이지만 딱 한 명이 가능해요.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자는 가능하다 묶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최초 소유자가 이번에는 공유일 당시에는 원칙이 전원명의가 원칙인데 공유자 중 1인이 전원명의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지분만 등기할 수 있느냐? 여기를 참 잘 물어보는데, 1인은 전원명의는 가능하더라도 지분만은 등기 신청하지 못한다 해서 자기 지분만의 보존 등기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조문에 해당 내용이고, 두 번째 확정 판결을 받은 자의 경우는 보존 등기할 수 있더라. 이때 판결의 경우는 다 가능해서 확인 판결이건 이행 판결이건 형성 판결이건 판결의 종류와 내용을 묻지 않습니다. 다 가능한데 이 판결 안에는 조서를 포함해서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요. 그럼 판결 받았던 얘기는 내용상으로 이겼다가 될까 졌다가 될까? 이겼다가 되겠죠? 그럼 누굴 향해 소송을 제기해서 이겨야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소송의 상대방이 중요한데, 상대방의 경우는 원칙은 대장상 최초 소유자 상대로 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대장상 소유자가 누락이 있을 경우에 기재가 없어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토지의 경우는 국가를 향해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으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해서 토지의 마지막 소송 상대방이 국가로 가는 것이 이게 예외 규정이고, 반대로 건물의 경우는 요 주황색 걸로 쓰는데 건물도 다 가능하고 조서 똑같이 포함시켜 줍니다. 상대방 최초 소유자 똑같이 가되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가 누락이 있을 경우에 이때는 상대방이 누구입니까? 이게 문제인데, 건물의 경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이기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상대방이 바뀌는 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의 경우는 대장상 누락이 있을 경우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상대방이 되니까 국가를 상대로 한 확인 판결이나 또는 건축주를 상대로 해서 확인 판결 받은 경우는 등기 신청할 수가 없다가 되기 때문에 엇갈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주의하시고, 수용을 통해 소유권 취득한 자 보존 등기할 수 있는데 수용도 둘로 나눠서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도 있고 등기된 거 수용하는 경우도 있더라. 미등기 땅을 수용하게 되면 직접 보존 등기하는 것이고, 등기된 경우는 이전 등기하는 것이 대상이다 보니까 지금은 요거 이해하면 되겠죠. 미등기 땅을 수용하게 되면 직접 보존 등기하더라. 등기된 거 수용하게 되면 이전 등기하는 두 개 비교해서 세분하시고, 마지막이 특별자치도지사, 시군, 구청장 확인을 통해 소유권 확인된 자, 여기에 따라 붙어 있는데 요거는 건물만 나오는 규정이고 토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건물의 경우에 요거 건물만 나온다는 얘기는 어떤 건물을 의미하느냐?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축물들이에요. 토지의 경우는 토지 대장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존재하는 반면에 건물의 경우는 건축물 대장이 없을 수가 있더라. 대표적인 것이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 허가 안 받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이 없겠죠.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에, 대장이 없는 경우에 건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받아 등기할 수가 있다. 이게 특례 규정인데, 토지는 이 규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땅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등록해놨기 때문에 등록 안 된 땅이 없다 보니까 토지는 나올 수가 없고, 건물의 경우만 특례로 나오는 규정이 이 규정입니다. 근데 토지와 건물은 큰 틀은 같이 가지만 차이 나는 것은 이렇게 세분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눠서 위에는 토지고 아래는 건물인데, 토지의 경우는 주로 어울리는 자가 국가라는 자랑 어울립니다. 반대로 건물의 경우 국가란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건물의 경우는 시군구청장, 시군구란 말이 나오다 보니까 큰 틀이 엇갈리게 돼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저희 보존등기의 특징의 경우는 보존등기 할 때 등기 신청은 단독 신청할 등기이다, 공동 신청할 등기이다. 단독이죠. 단독 신청할 등기이고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원인이 없다요. 그럼 등기 원인하고 단독 신청한다는 요거 말을 끄집어내게 되면 단독 신청한다는 얘기는 등기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고 또 인감증명 제출할 필요 없다가 됩니다. 다 의무자 낼서들이니까 등기 원인이 없기 때문에 또 기재 안 하는 것이 등기 원인하고 등기 원인 연월일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등기 원인도 안 적고 연월일도 안 적게 되어 있고 또 등기 원인이 없다 보니까 등기 원인에 받아야 할 제3자의 허가나 동의나 승낙받을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전부 다 면제예요. 주로 여기서 과거에 한번 낸 적이 있으니까 참고 좀 하시되 가장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원인 안 적는 대신에 뭘 적느냐? 원인 대신에 신청 근거 조항 적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신청 근거 조항 적으라는 얘기는 이제 이쪽에서 대장상 최초 소유자 보존 등기할 수 있나요? 있죠? 그럼 대장상 최초라고 적는 게 아니라 등기 신청할 때는 65조 1호의 의거라고 적는 거예요. 판결받은 사람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등기 신청할 때는 65조 2호의 의거라고 적기 때문에 적는 것은 뭘 적을 것? 신청 근거 조항. 내가 어떤 조문을 통해 등기하게 됐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적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거물만 있는 규정이죠? 확인받은 경우 뭐라고 적어야 될까? 65조 4호의 의거를 적고 등기하는 거지 등기 원인 적는 것이 아니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그 첫 번째 질문 의의부터 해서 쭉 설명드린 파트가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딸린 문제가 밑에 하나 나올 겁니다. 자,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소유권 보존 등기의 신청인이 그가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판결은 그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판결이면 충분하다. 이거 작년에 주 문제인데 판결의 경우는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어떤 게 가능해요? 판결은 다 가능하니까 판결의 종류를 묻질 않으니까 확인 판결이면 충분하다. 맞는 말이고 두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원인 연월일 둘 다 기록할 필요 없다요. 왜? 원인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유물의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된 분할금지 약정의 변경 등기는 공유자의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분할금지 약정의 등기는 혼자 갈 게 아니라 둘이 가는 겁니다. 약정이란 말이 뭔가요?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앞에 잠깐 보시고 저랑 약속 한번 해보자고. 오늘 이따 점심 같이 드실래요? 말씀을 하셔야지. 예, 약속했습니다. 근데 약속을 바꾸려고 그래. 이따 밥을 하지 말고 끝나고 소주를 한번 바꿀래요? 예, 이렇게 해서 약속을 바꾸는 건 둘이 바꾸는 건 혼자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정의 등기는 둘이 신청할 등기이므로 단독이 아니라 공유자 전원이 다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잘못된 말이고 약정이라는 말은 무조건 공동이에요. 약정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둘이 가는 거니까. 그럼 약정 해지도 둘이 가는 겁니다. 약정이라는 말 나오면. 그 다음에 네 번째 미등기 건물의 건축물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 유종을 받은 자는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포괄 유증 받은 자 직접 보존 등기할 수 있으니까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5번이 법원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여야 한다. 미등기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처분 제한 등기가 촉탁이 들어온 경우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여야 한다 해서 맞는 말이 되고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죠. 여기 보존 등기 신청할 자격 위주로 잘 받아서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 2번의 경우는 보존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상의 표시와 실제 건물과의 사이에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면 그 등기는 당의 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유효하다. 여기 하자가 없네요. 동일성이 인정이 된다거나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그 등기는 유효하다 해서 1번이 맞는 말이고 2번이 대장 등본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소유 명의인은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하는 보존 등기 없이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맞았나요? 이전 받은 자의 경우는 어떤 등기를 해야 돼요? 이전 등기 할 사유죠. 보존 등기 할 사유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 이전 받은 자는 누구만 가능해요? 국가로부터 이전 받은 요구 하나만 직접 등기할 수 있고, 이 국가로부터 이전 받은 거 이외에는 직접 등기 신청할 수 없으므로 2번 잘못된 말이고, 세 번째의 경우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격려된 소유권 보존등기 명의자에 대한 양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보존등기 추정력은 인정된다. 틀렸죠?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추정력은 깨지게 돼 있으니까 인정할 수가 없고요. 4번이 미등기 토지의 지적 공부상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소유 명의인은 국가 명의의 보존 등기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한다. 유일하게 이전받은 자이지만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사람은 직접 등기 신청할 수 있으니까 국가 앞으로 보존 등기한 다음에 이전 등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4번 질문도 잘못됐고요. 5번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속인은 직접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건축물 최초 소유자에 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속인은 직접 보존 등기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내야 되겠죠. 상속인도 등기할 수 있으니까. 맞는 말은 1번 외에는 맞는 말이 없고 나머지 전부 다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 토지의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치구 구청장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구청장을 때 확인된 건 이건 토지예요, 건물이에요. 건물만이 토지는 아니죠. 그래서 1번 잘못된 말이고 2번이 미등기 토지의 가처분 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 법원에 가처분 등기 말소 축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한다. 요거네요.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이 있어서 직권을 보존 등기 실행했을 때 법원이 가압류, 가처분 말소하러 축탁을 해서 하게 되면 가압류, 가처분 말소하면 되는 거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으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따로 말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토지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포괄유증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포괄유증 받은 자 직접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이나 회사합병, 포괄유증, 포괄승인 전부 다 직접 등기할 수 있으므로 3번이 맞는 말이 되고요. 4번의 경우 확정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 원인과 그 연호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틀렸죠? 원인, 연호리를 제공할 필요 없으니까 잘못된 말이고 5번이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수용을 통해 소유권 취득한 자 여기서 보존 등기할 수 있으니까 여기 자격이에요. 지금 세 문제 기출문제 풀어봤는데 대부분 다 문제 나오는 파트가 이 파트예요. 근데 신청할 자격이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 법조문 하얀 색깔 4개 가지고 다 푸셔야 돼요. 해당하는 자하고 해당되지 않는 자, 또 토지에 해당하는 자와 건물 나눠서 반드시 가려내실 줄 알게 되면 여기 문제 맞춥니다. 내는 것은 대부분 여기서 내게 돼 있으니까 반드시 세분하고 넘어가시고 두 번째가 이제 2번이 수용에 의한 등기인데 수용에 의한 등기는 이쪽에서 미등기 땅을 수용하게 되면 무슨 등기하시고 보존 등기하시고 등기된 건 소유권 이전 등기해라. 그럼 지금 제목이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얘기는 어떤 땅을 수용했더라 이거. 미등기 등기된 거. 등기된 거 수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미등기 땅을 수용하게 되면 보존 등기하니까 그럼 지금 제목이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얘기는 등기된 땅을 수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수용 있는 경우 등기 신청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수용 있는 경우는 원칙은 단독 신청할 등기고 다만 수용권자가 국가나 지자체 즉 관공서가 토지를 수용을 하게 되면 이때는 촉탁을 통해 등기하는 것이 예외 규정입니다. 원칙은 단독 신청의 원칙이래 예외 규정은 촉탁으로 등기해라. 그럼 단독이든 촉탁이든 일단 등기 의무자가 있나요? 단독 신청은? 단독은 혼자 왔잖아요. 권리자. 의무자가 온 게 아니니까 의무자가 없는 것이고 등기 신청할 당시에는 촉탁은 믿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둘 다 의무자가 내야 될 등기필 정보나 인감은 다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무자가 여기 올 필요 없으니까 권리자 혼자 왔기 때문에 의무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지만 내야 될 서류가 일단 수용 있는 게 협의 성립 확인서, 협의서가 들어온다거나 또는 재결서를 제출해야 돼요. 협의서와 재결서가 등기 원인 정보로 제출하게 될 것이고, 이거 별도로 내야 될 서류가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나 확인을 위해서 보상금 지급 서면이나 또는 보상금을 공탁했음을 증명하는 공탁증서가 첨부가 되어야지만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절차가 됩니다. 보상금을 지불했나 확인하기 위해서 보상금 지급서만 가져오라는 얘기인데, 수용은 보상 등기 안 해도 당연히 보상금만 넘어가면 소유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수용 개시일 날 소유권 취득하는데 그 수용 개시일이 보상금을 지급한 날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확인해야 등기 넘겨준다 그 뜻이에요. 이걸 통해 등기 단독 신청하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예전에 배울 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하게 되면 매매가 빨라요, 사망이 빨라요? 매매가 빠른 경우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넘길 수가 있더라. 하지만 사망한 후에 매매가 들어온 경우는 사망이 빠른 경우는 상속 등기를 하고 넘겨야 돼요. 이해 갔어요? 그럼 상속 등기를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은 무엇이 빠르냐가 우선이에요. 그럼 지금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수용한 후에 사망이 들어온 경우는 수용이 빠른 경우 바로 등기 넘길 수가 있는데, 사망한 부동산을 수용받은 경우는 이때 사망이 빠른 상속 등기를 하고 넘겨야 돼요. 이 말은 제가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수용이 된 겁니다. 그럼 사망이 빨라요, 수용이 빨라요? 사망이 빠르죠. 그럼 상속 등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보상금 받은 소유자 홀라당 이사가 버리고 등기 안 해주게 되면 이제 문제 생기다 보니까 쭉 내려오시면 하단부에 수용권자가 대위 신청하는 위조 나오게 서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수용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도 있다. 찾으셨어요?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나 또는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가 있고, 이거 외에 대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상속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상속을 대위 신청한다는 얘기는 무엇이 빠른 경우? 사망이 빠른 경우 건너뛰지 못하다 보니까 상속 등기 하고 넘기라는 것이 여기에 예외 규정이 되고, 등기 할 거 다 한 다음에 수용권자가 이제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끝나게 되면 그 밑에 박스가 나온 게 있을 겁니다. 다른 건 전부 다 여기 다 허당이에요. 여기는 답을 안 만들고 여기 답을 만드는데, 이전 등기 실행한 이후 원칙은 등기 보상 모든 권리는 전부 다 직권으로 말소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직권 말소하지 못하는 게 있어서 이게 답이 되는데 이거 외우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지역권 등기 나와 있나요? 지역권 직권 말소 못하는데 유효지가 소용되는 경우 지역권은 살아있게 됩니다. 지역권 수반성 때문에 같이 넘어가니까 소멸되지 않는 권리이고, 그 다음에 수용 개시일 전에 소유권 보존 등기, 그 다음에 수용 개시일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수용 개시일 전에 상속을 받아서 실행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있고, 수용 개시일 전에 경락 대금을 완납하고 실행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다 살아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된 원리 살했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암기할 사항은 이 두 개 외우셔야 돼요. 이 두 개는 하나는 요거 지역권 등기하고, 또 하나 수용 전에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이죠. 다 소유권인데 어떤 소유권이냐? 수용 전이란 얘기는 수용보다 취득이 빨라야 늦어요? 빠르다는 얘기예요. 수용보다 취득이 빠른 선순위 소유권은 요거 살아있게 됩니다. 요 두 개 외우셔야 돼요. 근데 답은 주로 얘가 답이에요. 다음에 수용을 통해서 직권 말소 못하는 거 찾으시오. 그러면 답은 뭐다? 가장 순위 빠른 선순위 소유권을 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다 직권 말소예요. 이 두 개 외우셔야 돼요. 뭐하고 뭐? 지역권하고 또 하나 선순위 소유권은 살아있더라. 그러면 수용 전에 있는 가압류는 수용 전에 들어온 가압류 말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소? 직권 말소예요. 수용 전에 가처분
수용전의 가등기, 압류, 저당권, 전세권 다 직권말소합니다. 몇 개 빼고? 2개 빼고. 2개밖에 없으니 얘가 답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답을 주로 얘를 답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수용이 뭐 직권말소 못하는 거 찾으시고 그럼 답은 항상 뭐가 답이냐? 선순위 소유권 하나 잡아내시면 그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직권말소 못하는 거 외에도 반드시 외워놓고 넘어가시기 바라고요. 밑에 이제 문제 풀게 되면 1번이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그 토지에 있던 다음의 등기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물어보고 수용 개시일은 언제래요? 2013년 4월 1일이죠. 4월 1일 중심으로 해서 2개 찾으면 답이에요. 둘 중에 하나. 뭐는 뭐하고 뭐? 지역권하고 또 하나. 선순위 소유권 둘 중에 답입니다. 그럼 이제 요거 날짜대로 채워나가시면 돼요. 4월 1일 날 수용 개시일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뒤에 붙은 것이 이제 소유권 이전, 견제당, 전세권, 가등기 나와 있죠. 그 살아있는 거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지역권밖에 없으니까 일단 소유권 이전 2개를 놔두고 견제당, 전세권, 가등기 볼 걸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몇 개 남았어요 이제? 2개 남았죠?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1번은 2001년 상속을 받아. 1번은 2013년 2월 1일 상속을 받아서 언제 등기했대요? 5월 1일에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럼 수용 개시일은 4월 1일이고 상속인을 취득한 날짜는 2월 1일, 5월 1일 언제 취득한 거예요? 2월 1일 취득했죠? 그럼 취득이 빠르네요. 그럼 상속인이 선순위 소유자니까 여기에 살아있는 게 답이 1번이에요. 그럼 2번의 경우는 2월 7일 날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5월 7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했더라. 그럼 매매계약 때 주인바뀌는 시점은 등기에 주인바뀌는 5월 7일 날 주인바뀌었기 때문에 수용 개시일보다 순위가 뒤로 밀려 있으니까 이건 직권 말소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항상 뭐가 답이냐? 이게 답이에요. 다른 건 답을 안 만들어요. 지역권 다 외우고 있으면 뭐하러 답을 만들까요? 그러니까 이거 잡아내는 얘기예요. 그럼 수용 있게 되면 하나 달고 넘어가셔야 돼요. 선순위 소유권은 살아있더라. 하나 달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유증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유증은 참 중요한데, 유증은 유언자가 유증을 통해서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권으로 증여하는 행위를 유증으로 합니다. 유증의 경우는 둘로 나눠서 포괄 유증이 있고 또 하나가 특정 유증이 있는데, 유증의 경우는 하나가 포괄 유증하고 또한 특정 유증 둘로 세분해서 포괄 유증 받은 경우는 유언자가 사망 시에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특정 유증 받은 경우는 등기를 해야 주인받게 게 시점이에요. 서로 시점이 다릅니다. 포괄 유증 받은 경우는 유언자 사망한 때 물권면허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특정 유증 받은 경우는 등기를 해야 주인받게 게 여기 차이점이 서로 다르니까 구별하시고, 유증이한 경우는 이제 등기 신청할 때 둘로 나눠서 공동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원칙은 그때 유언 집행자가 예를 들어서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여러 명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증자가 여러 명일 경우 어떻게 등기합니까? 일단 이게 첫 번째 논점이에요. 저에게는 아들이 5명이 있어서 독수리 오용지를 쭉 난 경우에 제가 제 집을 주거든 누구 주라고 유증 남겨놨어요. 근데 제 상속인이 몇 명인가요? 5명이죠? 그럼 제 유언으로 등기하려면은 상속인 중에 과반수 이상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유언 집행인 여러 명이 있는 경우는 유언으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유언 집행인의 얼마의 동의? 과반수 이상 동의가 있어야지만 유언으로 등기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증자가 수인일 경우에 이때는 원칙은 전원명의가 원칙인데, 여러 명 중 한 사람 1인이 자기 지분만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게 논점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자기 지분만 등기할 수 있다. 여기서는 상속은 지분만 등기 신청할 수 없지만 유증은 지분만 등기할 수가 있다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상황하지 미하시 외우는 게 아니라 막 외우면 답은 안 나오고 알면 돼. 알면 상속인 간에 서로 알아야 몰라요. 알면 같이 가라는 얘기예요. 같이 가도 혼자 자기 집은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유증을 받은 사람끼리 서로 알까 모를까?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알면 같이 가면 되겠지만 서로 모르는 경우는
지분 만등기 못하게 막아버리게 되면 평생 알 때까지 등기하지 말랄 꼴밖에 안 되니까 권리 침해가 너무 심해져요. 그래서 모르는 경우 혼자 갈 길을 열어주기를 목적으로 지분 만등기 갈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고 두 개 비교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더 중요하더라고 중개사 문제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이 미등기 유증받을 수도 있고 등기된 거 유증받을 수 있는데 등기는 과정이 어디 중요합니다. 미등기 받은 경우는 이제 포괄 유증받은 경우와 특정 유증 받은 경우는 나눠서 포괄 유증 받은 경우는 아까 금방 배운 것처럼 수증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실행할 수가 있다가 됩니다. 요거 하나만 단독 신청할 등기예요. 유증은 다 공동 신청할 등기 원칙이지만 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포괄 유증 받은 경우 요때 보존 등기 할 때 요거만 단독 신청할 등기고 나머지 전부 다 공동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공동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고 미등기를 포괄 유증 받아서 보존 등기할 때 요거만 단독이니까 요거 하나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특정 유증 받은 경우는 포괄 승계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등기할 수 없으니까 등기하는 절차는 먼저 유증자의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 다음에 수증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이 방법인 거지 바로 등기할 수는 없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자꾸 비교시키니까 주의하시고 여기 외워놓으시고요. 등기된 거 받은 경우는 유증이 빠르다 보니까 원칙은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수증자 명의로 이전 등기할 수가 있다가 기본 틀인 반면에 문제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는 것을 모르고 상속인들이 상속 등기를 실행해버린 경우 나중에 요 등기를 넘겨줄 경우 실행한 요 상속 등기를 말소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요. 어차피 넘겨주면 끝나기 때문에 실행한 요 상속 등기는 말소하지 않고 바로 그냥 넘기는 것이 절차가 되어서 이 부분은 참 잘 내기 때문에 주의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유증을 통해 등기하게 되면 이제 등기 원인은 유증이라고 적게 됩니다. 말 그대로 등기 신청할 원인은 유증이 될 것이고 원인 일자를 적을 당시에는 원칙은 유언자가 사망한 날 적는 것이 원칙이 돼. 다만 예외적으로 유증에 조건 붙은 경우도 있고 기한이 붙은 경우도 있는데 조건 붙은 경우는 조건 성취일을 기재하게 되고 기한은 기한 도래를 적는 것이 이게 예외 규정이에요. 원칙은 유증이라고 기재하되 날짜는 사망일을 적대. 다만 유증에 조건 붙은 경우도 있고 또는 기한 붙은 경우도 있더라. 조건 붙은 경우는 조건 성취일, 기한은 기한 도래일자 바뀌니까 주의하시고요. 근데 유증에 또 가등기 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데 유증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 전후를 나눕니다. 사망 전에 가등기 할 수 있을까? 후에 가능할까? 둘 다 안 될까요? 네, 사망 전에는 가등기 못하게 돼 있고 후에만 가능해요. 가등기 한다는 얘기는 장차 무슨 등기할 목적이에요? 본등기할 목적이니까 본등기 할 수 있으면 가등기 할 수 있는 것이고 본등기가 안 되면 가등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유언자가 사망하고 난 뒤에는 유언자가 발생했으니까 등기할 수 있죠. 본등기할 수 있으면 사망한 후에는 가등기할 수 있단 말이 나오는데 사망하기 전에는 유언효과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본등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가등기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등기는 유언자 사망 후만 가능할 뿐 저는 허용하지 않으며 이 유증의 내용이 또 유류분을 침해하는 거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 등기는 각하합니까? 실행합니까? 침해하는 등기를 실행을 해주는 거지 침해하진 않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유증의 내용으로서 문제 참 잘 내니까 세보지 마시기 바래요. 여기를 잘 내는 이유는 왜 잘 낼까? 네? 잘 안 배웠잖아요. 민법 공부할 때 유증은 배우긴 배웠어요? 민법 공부할 때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까지만 배웠지 세부적인 내용 안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공부를 많이 하고 다 알고 있는 거 뭐 하려고 여기서 문제를 낼까? 그러니까 민법에서 공부 안 하고 둥실둥실 넘어갔던 부분들 여기서 다 걸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 한 부분 여기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유증의 내용으로서 문제 풀어보시고 이제 또 넘어가자고요. 1번이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유증에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을 등기 원인 일자로 기록한다. 기한은 기한이 도래한 날 맞고요.
두 번째, 포관리종은 유증자 명의의 등기 없이도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물권 면허 효력이 발생한다. 포관리종은 등기하지 않아도 주인 바뀌니까 맞는 말이 되고요. 세 번째,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속 등기를 거쳐 수증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맞았나요? 유증으로 인한 이전 등기는 상속 등기를 하고 넘겨요? 안 하고 넘겨요? 예? 여기 유증은 등기된 거 받은 게 원칙은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넘기라 그랬잖아요. 그럼 상속 등기 거쳐서가 아니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넘기는 것이고, 할 필요 없는데 모르고 했을 때에는 말소하지 않고 그냥 넘기라는 얘기인 거지, 유증을 통해 등기 상속 등기 하고 넘기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갔어요? 원칙은 상속 등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가 되니까, 그래서 잘못된 말이 3번은 잘못된 말이고, 그 다음에 4번이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상속 있는 유료본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부와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이 미등기 부동산이 특정 유증된 경우 유언 집행자는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거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포괄유증 받은 경우는 직접 등기 신청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특정 유증 받은 경우는 직접 등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라?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한 다음에 수증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라. 두 개 구별하셔야 달라서, 포괄유증은 직접 보존 등기, 특정 유증은 직접 등기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르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문제 2번의 경우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여러 동의 건축물이 한 개의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경우에는 한 개의 건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이건 한옥집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러 동의 건축물에 상응하는 여러 개의 건축물 대장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수만큼 건물 보존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건 아파트로 하시면 됩니다. 건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장 숫자가 등기 건수라는 것이에요. 한옥집 같은 경우는 울타리 안에 안채, 사랑채, 별채, 건물이 많이 있지만 건축물 대장 하나밖에 없으니까 등기 한 건이라는 얘기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 안에 건물이 많이 있고 대장도 많이 있잖아요. 그 수만큼 등기하는 것이 내용이다 보니까 맞는 말이고, 두 번째, 일필 토지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분필 등기를 거친 후에 이를 하여야 한다. 일필지 일부는 이전 등기할 수 없으니까 먼저 분할부터 한 다음 등기해라. 맞고요. 세 번째,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에 있어서 특정 유증은 등기 없이도 물권 면허 효력이 발생한다. 맞았나요? 틀렸죠? 포괄 유증은 등기 없이도 발생하겠지만 특정 유증은 등기를 해야 발생하니까 3번은 잘못된 말이고요. 4번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명의신탁하지 말아라. 맞는 말이고, 5번이 합유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합유는 지분이 있나요? 합유 지분 있지만 지분 등기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합유는 지분은 존재하되 기재하지 않으니까 맞는 말이 되어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죠. 3번. 네, 넘어가서 네 번째,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신탁이 쬐끔은 어려우니까 칠판부터 본 다음에 여기 내용 풀어드릴게요. 신탁은 소유권을 맡기는 게 신탁일까, 넘기는 게 신탁일까? 소유권을 맡기는 거, 넘기는 거? 넘기는 거예요. 맡긴다고 하면 죽어도 안 나와요, 다. 신탁이라는 것은 우리 맡기는 걸 좋아해. 자, 넘기는 겁니다. 이 집에 대해서 갑이란 자가, 위탁자가 을 수탁자하고 신탁 계약을 통해서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게 신탁이에요. 그럼 갑과 을이 신탁을 할 경우 맺은 내용이 있겠죠. 우리 신탁을 왜 하는가? 신탁하는 목적, 신탁하는 기간, 신탁 종료 사유, 수익을 정하고 수익세에 관한 사항 등등등을 적어놓은 서류가 있는데, 이런 서류를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신탁 원부라고 부르고 등기할 때 내야 됩니다. 이거를. 여기에 일단
이런 내용을 통해 신탁 계약을통해 소유권 넘긴다고 가정한 거예요, 지금. 등기부터 먼저 실행을 하게 되면 1순위의 갑에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다가 2순위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나는 겁니다. 등기 넘어와서 끝났을 경우에 이렇게만 등기 실행하게 되면 을이 소유권 가져온 이유를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칸을 반을 쪼개서 밑에다가 을이 소유권 가져온 목적은 신탁 목적이라고 여기다가 신탁 등기라고 기재가 들어가고 갑과 을이 맺은 신탁 내용이 있죠, 요거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신탁 원부 제몇호라고 기재해 주는 것이 신탁 등기 실행 모양새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요 등기 신청할 때 어떻게 신청할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요 등기 신청할 때 두 개는 반드시 동시 신청하게 돼 있어요. 동시 신청하는 얘기는 순위 번호가 하나에 두 개예요. 하나란 얘기죠. 그럼 한 건, 두 건. 한 건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건에 등기다 보니까 동시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서 이제 한 장의 신청 정보로서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이게 의무 규정입니다. 여기 같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한 건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묶어 놓으시면 내용이 될 것이고 등기 신청할 때는 작년 3월 달까지는 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둘이 공동 신청했지만 작년 3월 달에 개정이 생기면서 수탁자 등기 신청을 단독 신청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위탁자나 또는 수익자가 등기 신청을 대위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습니다. 그럼 지금은 단독 신청의 원칙이래 대위도 가능한 것이 차이점인데 어떤 문제도 발생했느냐. 대법원 예규 1501호인가에서 나오기를 분명히 여기 동시 신청으로 떠들었죠. 오케이? 근데 그러면 단독 신청하는 게 동시 신청한다. 동시 신청하는 것이 기본 틀인 반면에 다만 위탁자나 수익자 대위 신청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시 신청할 필요 없다를 규정을 해버립니다. 여기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25회 때 기출 문제예요. 원칙은 동시 신청하는 원칙이래 수탁자나 위탁자나 수익자 대위 신청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야. 단서가 조그맣게 하나 있기 때문에 완전 동시 신청하는 게 원칙이 돼 동시 신청하지 않아도 이거 가능하다는 게 이게 이상한 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작년에 달고 들어왔어요. 그 중개사 문제에서. 어쨌든 동시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빨리 크게 외치세요. 동시 신청하는 게 원칙이 돼 대위 신청하는 경우는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대법원 얘기 규정돼 있어서 작년에 출제하기를 위탁자나 수익자 대위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탁의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띵 틀린 말로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의할 부분이에요. 원칙은 동시 신청의 원칙이 대위 신청하는 경우는 동시에 할 필요 없다. 거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하고 넘어가시라는 얘기고 어차피 여기 하는 숨어있는 규정이냐 주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일단 기본 틀이에요. 이 등기 신청할 때 몇 개도 본 다음에 책 주셔드릴 좀 기다리세요. 그렇게 이제 갑이을에게 신탁을 하는데 이번에는 기본 노선의 모양새인데 주택 하나만 신탁하는 게 아니라 빌딩하고 그 다음에 토지까지 해서 부동산이 하나, 둘, 세 개 신탁을 하게 되면 이 신탁 원부도 세 개를 따로따로 내야 되느냐 하나를 묶어 신청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논점입니다. 신탁 원부도 등기부로 인정을 해요. 등기부라는 얘기는 부동산이 세 개라는 얘기 신탁 원부도 세 개를 내야 되고 하나를 묶어 신청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왜냐 얘 등기부라는 얘기는 1부동산 1등기주를 취하기 때문에 부동산별로 따로따로 낸다 이렇게 묶어 놓으시고 또 부동산을 여러 개를 맡기다 보니까 을 혼자 맡기 불안하게 되면 을, 병, 둘이 맡아라요. 수탁자가 여러 명이 되죠. 수탁자 여러 명일 경우에 소유권은 합입니다. 공유 아니에요. 수탁자 수의인이 신탁자단 소유권은 합의로 인정한다고 신탁법에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합의로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되고 신탁 끝나게 되면 누가 소유자인가요? 위탁자가 소유자, 수탁자가 소유자. 수탁자 소유권 취득하고 있죠?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인데 수탁자 마음대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소유권 의뢰하셨다 할지라도 이 목적이 구속이 되는 겁니다. 신청한 등기가 신탁 목적에 의뢰 신청한 등기가 부합하는 경우도 있고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부합하는 경우 등기관이 실행을 해주겠지만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요건 각하당하기 때문에 수탁자가 신청한 등기가 신탁 목적에 부합하는가 부합하지 아니한가를 심사하는 것이 심사의 범위예요. 등기 심사에서 부합하면 등기 실행해주고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각하당하니까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갑의 소유권에 즉 위탁자 소유권에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등 또는 압류 등기 등이 들어온 경우 등기 실행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의뢰 소유권에
압류나 감류 들어올 수 있느냐 또 물어보는 하나의 문제인데 갑의 소유권에 대해서 압류가 압류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가능합니다. 신탁이란 건 소유권을 맡기는 거, 넘기는 거? 넘긴 거예요. 그럼 옛날 소유권에 대해서 옛날 주인 압류가 압류할 수는 없지만 현재 소유권에 대해서 압류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서 왜 내가 보증 한번 샀다가 내 집이 경매로 날아갈 것 같은 경우는 내 명의 싹 바꿔놓잖아 친구한테. 주인 바꿔놓는 이유는 주인 바뀌면 옛날 주인은 압류가 압류할 수 없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공목적으로 딱 바꿔놓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탁은 소유권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 바뀐 후에는 옛날 소유권에 압류나 가압류할 수는 없다요.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신탁 등기할 때 첨부할 서류의 경우 이제 신탁 등기할 때 검인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검인 언제 받으시라고 배웠어요? 검인 받는 것은 예?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때 계약은 유상계약 무상계약 모든 계약 다 받으라 그랬죠. 그럼 신탁계약도 계약이니까 검인을 받아야 돼요. 그럼 농지 취득자에 치면 첨부할까 안 할까? 신탁 등기할 때는 소유권 넘기는 거 맡기는 거? 맡긴다고 하면 답 안 나오니까 그래서 신탁은 소유권 넘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수탁자가 농지를 취득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자격이 있어야지. 그래서 제출하는 거예요. 검인 토지권 허가는 받을까 안 받을까? 허가는 언제 받으라고 배웠어요? 유상계약만. 그럼 신탁은 무상계약 허가 안 받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고 안 받고 우리 오는 게 아니라 얘를 언제 받는가를 이것만 알면 답이 나오니까 검인 언제 받으시라고 배웠고 모든 계약 다 신탁계약 받으라는 얘기고 소유권 넘어가니까 농지는 신탁에 소유권 맡기는 거 넘기는 거 넘기는 거니까 당연히 취득하는 자가 제출할 서류니까 제출해야 될 것이고 허가서는 유상계약만 제출하니까 신탁은 무상계약 제출할 필요 없다를 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신탁부동산에 대해서 원칙이 하필할 수 있을까? 분필할 수 있을까? 하필은 가능 불가능? 이건 안 받아줍니다. 이건 가능해요. 하필이 왜 안 되지? 이제 여기서 실력이 뽀록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지적과 배울 때 합병하는 토지사항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 지역권 이 외에는 합병할 수 없다. 이 5개는 신탁이란 말이 없잖아요. 합병 안 되는 게 원칙이란 얘기예요. 풀고 근데 분필 제한은 없어요. 분할 제한은 지적권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여기 차이점이다를 기억하시고 지금 떠드는 내용 책 들어가서 하나씩 확인하고서 이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신탁 등기 신청할 때는 원칙이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보니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반드시 동일한이 빠졌어요. 동일한 신청 정보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고. 신청도 몇 장 가져오라는 얘기인가요? 한 장 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위탁자,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 등기 신청할 수도 있다. 이때만큼만 이게 적용이 돼요. 동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일 신탁의 등기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해야 하고 그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등기 원인이 신탁이 한 명이 난 경우는 이를 각하해야 한다. 동시 들어올 게 원칙이다 보니 따로따로 들어온 경우는 각하당합니다. 그 다음에 4번 한번 읽어보시고 5번이 첨부서면에서 신탁원부. 신탁원부도 등기부인가요? 신탁원부도 작성을 통해 제출할 경우에 신탁부동산이 여러 개일 경우 하나를 묶어 신청할 수 있느냐 따로따로 내야 되느냐 이제 그게 문제란 거예요. 신탁원부 부동산별로 따로따로 작성해야 되고 하나를 묶어 신청할 수는 없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맨 밑에 보니까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원부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기억하시고 등기원인 정보에서 일단 신탁기획서의 검인 받아야 됩니다. 농지일 경우 농지 취득자의 증명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가증 제출할 필요 없다. 왜 제출할 필요 없을까? 유상계약이 아니니까 푸시면 되고 또 수탁자가 수일일 경우 소유권은 뭘로 간대요? 공동수탁자가 수탁자가 수일일 경우 소유권은 합유로 간다. 그거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라번은 신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 신청은 신탁 등기 실행한 이후에 수탁절 등기 의무대로 등기 신청한 경우에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가 부합한 걸 심사한 후 부합하게 되면 등기 실행해 주겠지만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각하해야 한다 해서 요거예요. 수탁자 소유권 가졌다 할지라도 신탁 목적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 요걸 심사하는 게 심사권입니다. 부합하는 경우는 등기 실행해주고 부합하지 않으면 각하당하니까 목적이란 말이 그 뜻이 숨어 있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처분자 등기란 말 나오는데 이제 신탁 등기 끝난 이후에 위탁자 소유권의 압류가 압류, 수탁자 소유권 압류가 압류할 수 있느냐 그게 처분자 등기라는 것이에요. 수탁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는 처분자 등기는 또는 강제경매 등기, 임의경매 등기는 가능하고 위탁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는 위등기에 촉탁한 일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서 위탁자 소유권 압류가 압류는 안 되지만 수탁자 소유권 압류가 압류는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신탁 전에 들어온 것들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선순위가 신탁 전에 들어온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 등기 또는 신탁 전에 들어온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 등기는 신탁 전에 들어왔으니까 위탁자를 등기 의무자로 했다 할지라도 각하해서는 아니 된다 해서 이건 예외 규정이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원칙은 신탁 등기 끝난 이후부터는 위탁자 소유권의 압류가 압류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하필 등기할 수 있어요? 원칙은 안 되고 분필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거기까지가 신탁 등기 내용인데 한번 좀 읽어보시면 대화가 될 거예요. 한번 들었으니까. 이제 문제 보도록 하죠. 1번이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 등기의 신청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이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건 단독 맞았나요? 그럼 1번이 답이고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되 별개의 신청 정보에 의하여 신청한다. 별개의 정보인가요? 하나의 정보인가요? 하나의 정보죠. 별개로 가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환매죠, 환매. 환매가 별개 신청서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가되 신탁은 한 장이니까 잘못된 말이고요. 마찬가지로 3번은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별개의 서면에 의하여 한다. 별개가 아니라 동일한 서면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수탁자 2인 이상의 경우에는 공유관계라는 표시를 신청서에 기재한다. 공유가 아니라 합의가 돼야 되고 5번이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탁원부도 한 개만 제출한다. 신탁원부 등기 보니까 부동산별로 따로따로 내야 되지 하나로 묶어 신청할 수 없으니까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의 경우는 부동산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의 신탁 등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단독 신청할 등기 맞고요. 두 번째가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은 틀린 말이고 세 번째 수탁자 2인 이상이면 그 공동 수탁자가 합유관계라는 표시를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수탁자 2명 이상일 경우는 합유다. 맞고 4번의 신탁 등기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 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 맞고요. 5번이 신탁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탁 원부를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맞았네요. 신탁 원부 가져와라.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3번 문제.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신탁재산 처분으로 수탁자가 얻은 부동산이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탁은 단독 신청할 등기다. 맞나요? 맞고 두 번째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고 세 번째 수탁자 여러 명의 경우 등기관은 신탁 재산이 공유인 뜻을 등기부에 기록해야 한다. 공유가 아니라 합유죠. 3번 틀린 말이고 4번 등기관이 신탁 등기를 할 때에는 신탁 원보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신탁 원보는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본다. 신탁 원보도 등기부로 본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5번이 농지에 대하여 신탁법상 신탁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의 목적에 관계없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내야 돼요. 예, 허가증은 안 낸 상관없는 거예요. 범인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세분하시면서 정리하시길 바라고 잠깐 쉬셨다가 구분 건물 등기 쪽 다시 또 가도록 하죠.